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는 그까지 푼돈 3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요. 인생이 쪽나버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절대 가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향후 변호사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고 왔습니다. 그 형사재판의 내용은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20대 청년의 여러 가지 불우한 사정들에 대해 갖고 변론을 하면서요. 존경하는 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야말로 사라져야 될 악독한 중범죄인 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떠한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신뢰가 되고 죄송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말 중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핵심 멤버들, 보이스피싱의 핵심 멤버들에 대한 구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단순히 고액 알바라든지 이건 그냥 알바야, 이게 정말 나쁜 짓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공박한 처지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선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범죄자 취급돼서는 안 될 수도 있는 범죄자이자 피해자인 분들에게 모든 형사 책임을 다 지우는 현재의 구조는 지나치게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이런 변론 내용이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가지고 전 재산을 상실해 버리신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신뢰되고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들하고 그 밑에 하부에 있는 단순히 이게 알바인가 아닌가 이거 한 번 정도 괜찮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배고픔에 몰린 가장들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까지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당신 그리고 당신의 지인들의 대상을요. 저는 변호사로는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어떤 일들을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하는 방황하는 청년들 아니면 가장으로서 본인이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잘 모르지만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덤비는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에다가 변호사라는 자격증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건당 30만 원 준다라는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송금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송금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머리가 어지러지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좀 경각심을 갖고 변호사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께서 그리고 당신의 지인분들께서 변호사에 대한 숱한 비리들과 변호사에 대한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변호사들의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요, 어떻게 권력과 유착을 하든 언론과 유착을 하든 기업하시는 분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의 비리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당신의 지인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그런 변호사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변호사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단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다가 단순히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속았다라는 느낌으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계형 변호사님들께서 등장하시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실제로도 주변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저 또한 그러한 경우들이 없었나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 변호사들끼리 계속해서 경쟁이 붙습니다.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의 매력은 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들, 법률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들은 개업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변호사님께서 개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요, 뭐 등록비 정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 책상 정도, 그리고 그 방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월세 임대료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개업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서 영업을 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과 건전한 경쟁이라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보다 나은 질 좋은 법률 서비스로 나아간다는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서요, 그 허점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사람들의 심리, 그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 그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의뢰인분들의 마음들을 현혹하는 말들을 골라서 하시면서 그 전에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신뢰를 깎아먹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에는 제가 맨 처음에 변호사 출장기에 일을 시작할 때는요, 제 앞에서 변호사를 욕하거나 흉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과정 자체가 불합리했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시거나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설마 변호사님 아니시겠죠? 그러면 아예 아니죠! 이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변호사님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을 변호사님이 하셨다라고 제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요, 나는 괜찮나? 나는 그러지 않았나? 어디선가 나와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분들 중에서 어디론가 가셔가지고 저에 대해 가지고 실망하거나 서운하거나 화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변호사도 있어요 라고 어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또 내가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실 거고요.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지고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노력하실 거라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변호사님들조차도 생계형 변호사님들, 저를 포함입니다. 많은 생계형 변호사님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이 있는 한편 불건전한 농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변호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상담을 하시고 같이 진행을 하실 때에도 안타깝게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